안녕하세요. 한국은행 2024년 연차 보고서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드릴 임상은 과장, 장현규 과장입니다. 한국은행은 작년 한 해 우리나라 물가와 금융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요. 특히 대내의 불확실성이 컸던 만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 모든 활동을 담은 2024 연차 보고서 지금부터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업에 충실했던 한은입니다. 한국은행은 작년 10월과 11월 금융 및 실물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요. 먼저 세계 경제를 살펴보면 높은 물가와 금리 수준, 지정학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서비스 업황과 양호한 미국 경제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고, 한국은 내수가 부진하였지만 수출이 개선되면서 2023년보다 성장세가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내의 금융시장은 국채금리, 환율, 주가가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한국은행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고 안정적 물가 흐름을 유지하며 성장의 하방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하여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3.5%에서 3.0%로 총 50bp 인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도 정하지만 시장에 직접 참여하기도 합니다. 바로 공개시장 운영인데요.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 RP매매, 통화안정계정 등 다양한 공개시장 운영 수단을 활용해서 콜금리를 조절합니다. 이때 콜금리는 금융기관 간 초단기로 자금을 빌릴 때 적용되는 금리로 시장 상황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콜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도 한국은행의 중요한 본업 중 하나입니다. 작년에는 유동성 조절 필요 규모가 전년 대비 약 24조 원 감소하면서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 발행, RP매각, 통화안정계정 예치 규모를 모두 축소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조절했습니다. 한편 단기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자금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총 14차례에 걸쳐 RP매입을 실시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탄력적으로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전까지 통화 긴축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지원도 실시했습니다. 바로 1월 결정된 중소기업 한시 특별 지원인데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 9조 원을 활용해 자금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7월에는 지원 기간을 1년 연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서 RP매매를 통해 유동성을 신축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한국은행의 중요한 업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RP매매는 비상계엄 때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떠올려 보자면 시장의 불안 심리를 빠르게 안정시키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이에 12월에 총 3차례 19조 6,100억 원 규모의 비정례 RP매입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위해 힘썼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작년 2월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인데요. 이로써 자산운용사,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이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에 포함되게 되었고, 이들에 대한 유동성 공급 경로를 확충하여 금융 불안에 대응한 시장 안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환율 역시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인데요. 작년은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해이기도 합니다. 한국은행은 2024년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과 외환수합거래 한도를 2차례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은 달러 유동성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한은이 국내 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부각되네요. 여러분은 혹시 절간 같은 한은사라고 들어보셨나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한국은행은 조용한 미지의 그곳이 아닙니다. 한국은행이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목소리를 내는 모습 한번 살펴볼까요? 한국은행은 국가경제의 싱크탱크로서 많은 조사 연구 자료들이 발행되는 곳입니다. 특히 2024년에는 금융 관련 보고서는 물론이고 구조개혁 필요성이 커지는 분야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연구에 매진하며 또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했습니다. 예를 들어 돌봄 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은 지난 3월 BOK KDI 노동시장 세미나를 통해 발표하고 여러 전문가들과 소통하였으며, 입시 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 문제와 대응 방안은 지난 8월 서울대학교와의 공동 심포지엄에서 발표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이 보고서들을 한번 찾아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런 사회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사회 구조적 문제들이 우리 성장에 큰 어려움으로 지목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신년사에서 이창용 총재님께서도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2%까지 낮아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2040년대 후반에는 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행도 우리 사회에 필요한 구조개혁 방안을 찾아 실행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지속하겠다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국가경제의 싱크탱크로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고 관련하여 각종 세미나, 컨퍼런스, 영상 제작 등을 통해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네, 소통의 창구가 되는 곳이 바로 여기 한국은행 스튜디오인데요. 2024년 오픈 이후 다양한 영상들이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6년 만에 한국은행의 홈페이지를 개편하기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정보들에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편의성을 더했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을 더 자주, 더 오래, 더 많이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속에서 빛나는 한국은행의 발자취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서 글로벌 역할도 매우 중요한데요. 국제결제은행, 즉 BIS 총재회의에 참석하여 다른 중앙은행 총재들과 논의하며 최근 세계 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을 최전선에서 파악하는 것이 한은 총재의 중요한 업무이기도 합니다. 작년에는 BIS CGFS 의장으로서 글로벌 금융 현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의 입지가 날로 확대되어 간다는 의미죠? 네, 물론입니다. 더불어 한국은행은 BIS의 아고라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습니다. 과장님, 아고라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실까요? 아고라라고 하면 그리스 광장을 의미하는 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아고라 프로젝트는 BIS, 5대 기축통화국, 멕시코, 그리고 한국의 중앙은행을 비롯하여 민간 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토큰화된 예금을 활용하여 국가 간 지급의 비용을 낮추고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작년 한국은행은 아세안 플러스 3 공동 의장국으로서도 활동했는데요. 5월에는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협의를 주도하였고 12월에는 경제협력과 금융안정 포럼을 IMF, 암로와 함께 공동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기도 했지만 작년은 국민 여러분들과도 가까워졌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보는 기회가 많았는데요. 장영규 과장님은 작년 사회공헌 활동 중에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연말에 진행했던 자율기부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성금을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연차 보고서를 보니 저희가 작년 한 해 정말 많은 활동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국민 여러분들과 만났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대면 봉사활동들에는 취약계층 생필품 전달, 보육원 아이들과의 나들이, 연탄 배달, 무료급식소 배식, 해변 환경정화 활동 등이 있었고요. 내부적으로는 구내식당 잔반 배출량 감소와 연계한 기부금 전달, 아동 노인복지시설 성금 전달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영규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22년, 23년에 이어 24년에도 자율기부 특별기간을 운영하고 성금을 모금했는데요. 전 직원 중 무려 75.3%가 참여하는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의 특징을 살려 하는 금요 강좌와 같은 교육 활동도 꾸준히 해왔는데요. 일반인, 대학생, 청소년 각각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경제 지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심이 높은 분야의 경우 저명 교수님을 초빙하기도 하였는데요. 외환시장 및 금융시장 동향, 환율, 이와 같은 시의성 높은 경제 이슈는 끊임없이 인기 있는 주제였습니다. 국민들과의 접점은 국민참여행사, 화폐박물관, 아카이브 등을 통해서도 넓혀가고 있는데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화정책 경시대회를 통해 경제상황 분석과 모의 정책금리 결정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내부 역사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며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4년에는 디지털 아카이브도 오픈하여 국민 여러분의 편의성을 높였으니 한 번씩 방문해 보는 것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한국은행의 2024년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사실 140페이지에 달하는 연차 보고서를 이 짧은 영상에 담기엔 시간이 조금 부족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작년 한 해 어떤 일을 했는지 자세하게 보고 싶은 분들은 한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한 것들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또 알찬 연차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해 저희는 올 한 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한국은행 유튜브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